먼 이국 땅 캄보디아에서 들려온 사망 소식. 저는 협박받고 있어요 지금. 이 일에 개입하지 말아라. 핵심은 그 사람을 찾아야 돼. 누군가에 의해 감춰진 죽음. 그 사람 알고 있어도 이야기 안 해요. 밝히려고 하지 마라. 그날 고 서세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개그맨 출신 사업가인 서세원 씨가 캄보디아에서 향년 68세로 숨졌습니다. 링거 주사를 맞던 중에 심정지가 와서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병원에서 링거를 맞던 중 링거 주사를 맞다 심정지 상태에 빠져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세원 씨의 사망이 알려진 직후 실화탐사대 제작진에게 온 의문의 제보. 서세원 씨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어요. 2명이 다 죽었습니다. 서세원 씨가 세 번째라는 얘기를 하네요. 여기에 저희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국내 언론에 좀 알려져서 좀 진실이 좀 제대로 파헤치지 않겠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 걸까요? 그들이 말하는 진실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약 3,500km 떨어진 먼 나라 캄보디아. 이곳에서 서세원 씨는 갑작스런 죽음을 맞았습니다. 수도 프놈펜의 한 사원에 서세원 씨의 임시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빈소로 가는 길이 좀 험하네요. 네. 도착한 빈소는 다소 한산한 모습.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건 생전 그와 각별했다는 몇몇 지인들이었습니다. 4월 20일 향년 68세로 세상을 떠난 서세원. 아이고. 예고도 없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유가족은 그 죽음을 아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잖아요. 한국에서도 지금 나오잖아요. 링거를 맞다 어떻게 죽어? 검안서가 나와 있어요. 캄보디아 원 사본이 있고 그걸 번역해놓은 사본이 있어요. 네, 내용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딱 요만큼 나와요. 심정지 쇼크, 링거를 맞다.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현지 경찰이 밝힌 서 씨의 사인은 당뇨에 의한 심정지. 당뇨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부검을 하려고 해도 솔직히 안 돼. 왜? 여기서는 그거 자체도 안 되고 성분 분석도 안 되는데. 한국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시스템이 안 돼요. 서류 발급 받는데 뭐 열흘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흘 될지 한 달이 될지 그 누구도 짐작이 안 돼요. 현지에서의 부검도 한국으로의 운구도 쉽지 않은 상황.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냉동 창고가 1인실이 아니에요. 지금 50몇 구가 있다. 막 이렇게 막 섞여서 막 밑에서 드러내서. 아유. 아무것도 안 보여. 이렇게 열악한 데야. 여기서 지금 이런 데라고. 이런 데 계신데 가족들이 얼마나 슬프겠냐고. 서 씨의 시신이 보관된 곳은 사원에 딸린 합동 냉동 창고. 다른 시신들이 들어올 때마다 바깥 공기가 유입되는데요. 아, 그렇죠. 그 이후로 서 씨의 시신이 하루가 다르게 부패되어 가고 있다는 것.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 MC, MC계의 황제 서세원 씨를 소개합니다. 1979년 코미디언으로 데뷔한 서세원.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같이 비가 내리는 날은 웬시. 그러는 서세원 씨는 뭐 잘생겼어요? 이빨은 길어가지고. 수박 짤목수 나는 남자 최우수상 서세원. 네, 서세원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국민 MC란 수식어를 처음 등장시키며 그 누구보다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던 서 씨.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각종 사건에 휘말리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횡령, 뇌물수수 등 여러 범죄들의 유죄 판결로 거듭된 추락의 길을 걸었던 서세원 씨. 혐의 사실 좀 부인하셨습니까? 혐의 사실 부인하시는 근거 있으신가요? 그의 가장 큰 위기는 2014년 전아내 서정희 씨 폭행 사건. 제 위에 올라탔어요. 남편이 올라탔고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서 씨의 폭행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던 CCTV 영상은 당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죠. 큰 논란이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완전히 연예계를 떠난 서세원. 폭행 혐의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이듬해 재혼해 새 가정을 꾸린 그는 2019년 말 아내와 4살 딸을 데리고 캄보디아에 정착했습니다. 그 시작을 지켜봤다는 한 사람. 캄보디아에 오셨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게 그게 만난 지가 한 3년 전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그랬죠. 저한테 형님 어떻든 목사 직분이니까 저희 교회 가서 사역이나 하시죠. 저 애들 몸도 안 좋은 애들 안수해주고 기도해 주시고 같이 찬양하고. 2011년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던 서 씨는 캄보디아에서 목회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들 어려움에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가던 서 씨. 제 기억 속에는 아직 그 선배로 그냥 개그맨 선배로 남아있는데 조금 낯선 모습이긴 하네요. 네. 그러던 어느 날 돌연 그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지인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는 박 씨. 여기 지금 몇 시예요 지금요? 이 전화 받은 게? 2023년 4월 20일 오전 11시 47분. 저한테 연락 왔어요. 네. 세훈 형님 숨을 안 쉰답니다. 그래서 어디야? 나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어디야 그랬더니 그 병원이라는데 씻지도 않고 그대로 나간 거예요. 엄마 밑에 있고. 서 씨가 사망한 곳은 푸놈펜의 한 한인병원. 제가 들어가서 발부터 만져봤어요. 발이 차가워. 혹시라도 심폐소생술을 좀 하려고 가슴을 누르면 부러질 것 같더라고요. 뼈만 딱 닿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만 링규를 꽂고 있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한 3분의 2 정도는 맞으신 것 같아요. 그 애기 그 봉다리에 있었으니까. 노란색 딱 고색이더라고요. 그가 목격했다는 노란색 수액. 노란색이요? 이게 대체 뭘까요? 저도 의문이에요. 어떻게 돌아가신 저도 의문입니다. 박 씨의 말대로 실제 현장에선 의문의 수액이 발견됐습니다. 서세원 씨가 사망 전 맞은 것으로 보이는 이 수액은 무엇일까? 우리는 수액의 정체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액 요거 이런 색깔 나는. 사진 속 수액을 보자마자 곧장 무언가를 가지러 가는 현지 약사. 잠시 후 약사가 들고 온 것은 노란색 액체가 담겨있는 병이었습니다. 뭐죠? 이런 건 언제 쓰는 거예요? 비타민. 피로 회복과 활력에 도움을 준다는 비타민 B 콤플렉스. Same color. 여기다가 넣으면 같은 색깔 나는 거냐고. 서 씨가 죽기 전 맞은 수액이 정말 이 비타민 수액이 맞을까? 우리는 좀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 현장 사진 속 수액 그대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가가지고 시린지에 이렇게 비타민 앰플을 우리 체액과 동일한 농도인 생리식염수에 혼합했습니다. 믹스하죠 이렇게. 노란색은 보통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요.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뭘까요? 비타민 B 콤플렉스, 그리고 B군하고 생리식염수 500cc. 확인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수액과 동일한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ថ្នាំខ្ញុំរកបានឃើញតែថ្នាំមានដូរមួយនិង5លេខពីមុខមួយនិងមួយទៀតគឺ베이코진 그 B 컴플렉스. 하지만 서 씨와 가까웠던 지인들은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세원 씨는 수액 있죠, 하얀 거. 목숨처럼 들고 다니잖아. 절대 비타민 포도당을 맞지 않아. 죽는 줄 알고. 수액 색깔이 어느 색이었는지 기억나세요?
투명색이야. 하얀 투명한 거. 평소 건강에 대한 염려로 늘 투명한 수액을 맞았다던 서세원 씨. 그렇다면 그날 투여한 비타민 수액이 심정지의 원인이 된 걸까?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이런 쇼크로 이 영양제 맞다가 수액 맞다가 영양 사박했다면 한국이 공동묘지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 링거액 가지고 일반적인 링거액은 우리가 뭐 마시는 포카리스 같은 게 전해질이 든 거기 때문에 얘네 가지고 이제 과민 반응 생길 확률은 거의 없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비타민제를 좀 섞더라도 그 확률은 엄청나게 낮죠, 사실은. 일반적인 링거액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 그의 사망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가던 그때. 저는 협박받고 있어요, 지금요. 이 일에 개입하지 말아라. 왜 협박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대화를 하지 말라는 거죠, 언론하고요. 예? 너 나서지 말고 지금 이 장례도 빠져라. 그 병원도 지금 제가 계속 파헤치니까 괴로울 거 아니에요. 나도 알고 싶다. 진실을 얘기 좀 해줘라. 이 죽음이 조용히 묻히길 원하는 이가 있는 걸까? 많은 비밀이 쌓인 이곳, 서 씨가 사망한 한인병원. 어쩌면 이곳에서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간판에 태극기가 있네요. 뭐 성형, 줄기세포 이런 글씨도 보이고요. 네. 병원을 지키는 건 현지 직원 2명뿐. 의료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병원에 걸려있는 의사 면허증 같은 것도 안 보이는데요. 예. 꽤 오래전부터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병원의 상태. 곳곳엔 관리되지 않은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좀 지저분하네요. 저런 상태로 진료를 보진 않았겠죠. 그는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내부를 좀 더 둘러보니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들이 여기저기 방치돼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한 보도에 따르면 이 병원 서랍장에서 쓰다 남은 프로포폴이 발견됐습니다. 프로포폴. 흰 색깔 때문에 우유주사라고 불리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국내에선 의사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데요. 배우 유아인 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프로포폴 투약 소식은 잊을만 하면 들리는 거죠. 그런데 왜 운영도 하지 않던 병원에서 쓰다 남은 프로포폴이 발견된 걸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 한국분이나 누구 관계자분은 알 수가 없나요? 그는 바로 서 씨의 사업 동업자였다는 김 씨. 사망 사건이 일어난 이 병원도 서세원 씨와 김 씨가 공동 투자한 곳이었는데요. 병원을 공동 투자했어요. 병원 사무장 김 핵심은 그 사람을 찾아야 돼. 그 김 씨를 다치고 있다고. 서세원 씨가 사망하기 직전 병원에서 만났다는 김 씨. 과연 그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 (4월 28일) 서세원 씨의 화장식이 열렸습니다. 이곳에서의 화장을 결정한 건 가족들에게도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부검과 운구가 힘드니 달리 뭐 방법이 없었겠네요. 그렇죠. 아마 궁여지책으로 저렇게 했을 것 같아요. 딸 서동주 씨도 아버지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표했는데요. 빨리 지워주겠다 이만큼 마지막으로 지켜주는 게 많은 것 같고.
서 씨의 재혼한 아내는 8살 딸에게 아빠의 죽음을 차마 알리지 못했습니다. 만감이 교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를 향했던 애정도 사무치던 미움도 이제는 모두 보내주어야만 합니다. 모든 비밀을 간직한 채 한줌 채로 떠나버린 서 씨. 진실은 이대로 묻히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의 주인이라는 미스터 킴. 서세원 씨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김 씨였습니다. 아,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김 씨 그분이군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 MBC에서 나왔고요. 과연 무슨 말을 할까요? 그때 그 현장에 계신 분이셨잖아요. 혹시 그날에 대한 기억들 같은 것들이 좀 궁금해서요. 혹시 그때 프로포폴은 확실한지. 아니요. 프로포폴 자체가 무슨 무슨 사실이에요. 프로포폴 어디 있어요? 장소에 어떤 자, 프로포폴 얘기를 꺼내자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하는 김 씨. 근데 그 환경하고 달랑 놔두고 나갔다. 그 누가 그 인정하겠어요? 점심시간에 문을 열었는데 없었을까? 딴 건 다 가고 그것만 탁 놔뒀어요? 딴 건 다 갖고 왔어요. 기자님한테 알 수 있는 것만 얘기해야 되잖아. 있는 것만. 왜냐하면 내가 김치기를 해줬어요. 그런 것들은 내가 했는 거니까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내가 그 전에 상황, 그 위에 상황은 경찰관 조사하면 알려주지. 내가 어떻게 하세요, 그거는. 허허, 뭐죠? 우리는 김 씨의 진술에 따라 서세원 씨가 사망했던 그날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병원에서 미팅룸에서 만났죠. 예. 그날 아침 병원에서 만났다는 두 사람. 사탕 가는 게 사탕 하나 드렸고 그 안에 배가 고프다 하시라고 제가 밥을 해서 김치찌개를 같이 야구 도시에 같이 먹었죠. 오전 10시경 면접이 예정되어 있던 캄보디아인 간호사가 병원에 왔다는데요. 두 사람은 함께 간호사 면접을 봤다고 합니다. 간호사 면접은 직접 보셨나요? 맞죠. 보고 거기다 나갔죠, 내가. 이 약속이 있어서 미팅 앞에 있어서 이 가야 된다 하는 걸 알았다 하고 제가 나가고 그 이유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일이 있어 도중에 병원을 나섰다는 김 씨. 제가 병원에서 한 20분 정도 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그렇게 그 기호를 받자마자 내가 이제 우리 그 교수님한테 연락드리고 바로 돌아가서 나가는 거거든요. 다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서 씨는 사망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는 이것밖에 없어요. 더 알고 제한테 좀 질문을 하셔도 더 알 수 있는 게 없잖아. 김 씨는 프로포폴의 존재를 완강히 부인하며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한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아, 참. 한 시대를 풍미했던 희극인 서세원. 평상시에도 뭐 전혀 이런 걱정거리나 고민거리 이런 건 없으시죠? 글쎄 사람들이 볼 때 그 많은 분들이 그냥 서세원 웃기는 사람이니까 그냥 뭐 마음 편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사람이 뭐 다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죠. 평소 당뇨를 앓고 있던 그는 남들보다 더 건강관리에 철저했다고 하는데요. 건강관리를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밤에도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밤 10시 반만 되면 1시간씩 근처를 돌아요. 제가 그 전날 봤거든요. 아무렇지 않았어요. 조금 말랐다 이런 느낌만 들었지 똑같았어요. 칙칙하고 말도 뭐 또랑또랑하게 하고 뭐 그렇게 뭐 아픈 사람이다 이런 거 저는 못 느꼈어요. 사건을 조사한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게서 듣게 된 결정적인 단서. Miền Nam thứ năm bay cầm lang bác con nâng srom bác con. 아, 면접 보러 왔던 그 간호사인가요? 그 간호사 같아요. 그날 서 씨에게 링거를 투여한 간호사는 분명 진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녀는 어디 있을까?